자, 오늘은 개유일주 하겠습니다. 그냥 개는, 이렇게, 자, 개유일주죠. 그러면은, 일단 가장 기본은, 이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유금의 현실 속에서, 결론, 혹은 이 유금이 바라는 비전, 목표. 항상, 좋다, 나쁘다, 이 개념부터 지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보면 안 되고, 아무튼 이 개유일주는 유금이라는 현실에서 개수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제가 좀 시일이 걸리지만 그 포스텔러의 그 상품으로 제가 주역을 쓰고 있어요. 네. 주역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는데 두 개씩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64개라고 하는 것은 8개 곱하기 8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해석하고 요게 지향하는 것이 요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구조가 음량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현실, 유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개수를 지향한다 이거야. 이거 뭐 갑자, 을축 이거 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습, 이 유금이 얘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지향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지향할지 포기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일주일 오늘. 자, 딱 오늘은 어떻게 할까? 3합으로 합시다. 오늘은. 자, 그래서 3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합.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합으로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합은 내가 내 것을 양보할게. 너도 양보해. 그래서 타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합이야. 그래서 이 삼합은 뭐냐면 그거 있죠. 해묘미,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이런 거거든. 그러면 유 딱 하면은 우리가 사유축을 탁, 그러니까 여기에 사축이 없어도 유금 사유축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사유축 합은 그럼 뭘 타협하고 무슨 목적이냐 이거.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야. 뭐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내 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너도 포기해. 그래야 우리가 합이 되지. 이런 거거든. 그러면 사유축은 뭐냐면은 너거든. 이게 경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너의 것이, 그러니까 너의 거, 네 거를 나는 갖고 싶다 이거야. 사유축은 그런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유축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 유금의 현실은 뭐냐면은 너가 필요한 거야. 너가 필요한 거야. 저도 유금이 있지만 제가 신유시거든요. 뭐냐? 그러면 태어난 생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내 운명을 어찌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개인이 의도적으로 그래도 의도적으로
취하고자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둥이 사주팔자에서 생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시니까 저는 뭐 앞에 것들은 내가 뭐 잘 못해도 유는 내가 하겠다는 거지. 그럼 저는 제가 노력을 해서 의도적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너의 것.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어떤 거울 이론이라는 거예요. 거울. 이 타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에게 잘해야 돼. 유금은 내 걸 포기하고 내가 너를 갖기 위해서 혹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어떤 그런 타인이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런 것을 이제 유금이 갖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이걸 지향한다는 거야. 그러면 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허자의 개념인 거야. 그러면 개는 우리는 항상 갑이야. 그러면 갑은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 자, 해묘미는 뭐냐면은 나야. 그러니까 갑이니까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계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아니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난 너에게 이걸 전달하고 싶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유라고 하는 거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야. 그래서 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건 어려우니까 상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계유는 강렬하게 너를 추구합니다. 철학적 의미로 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야. 이거를 편인, 나쁜 엄마가 있고 뭐 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통틀어서 철학적으로 너라는 것은 어머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 어머니가 아무 죄도 없이 나의 이 피줄에 와서 나를 낳아줬잖아. 그치? 그래서 어머니야. 너. 그래서 너를 지향해. 이 현실 속에서 너를 지향하는데 실제 이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나로 가는 거야. 계유일주는 그래서 항상 또 너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피드백을 뜻하거든요. 피드백이 있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떤지 너를 통해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금은 자기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상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했죠. 경금이 있는 사람 혹은 유금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너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금이야. 근데 이제 결론이 뜬금없다, 그죠? 결론이 뭐냐면 내 거야. 내 걸 갖겠다는 거야. 너를 이용해서 내 걸 갖겠다라는 거지. 왜? 이것이 갑이기 때문이야. 걔는 해묘미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계유를 잘 쓰면 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말 있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 제가 그 독서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저는 책 한 권을 읽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써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또 방송이니까 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00명이 보고 있다 이러면 100개의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론만 제가 로직을 가르쳐 드리면 전부 내 창작이야. 스토리텔링이죠. 얼마나 재밌고 이 얼마나 자유로운 공부예요. 그래서 이런 로직을 제가 제안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지금 뭐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꼭 사주 별자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에게 이 계유일주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조현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발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뭐냐면요. 괴리거든요. 즉 내 현실은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원하는 꿈이 너무 크면 우울증이야. 그런 것처럼 이 계유가 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좀 많죠,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이 계유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상당히 어떤 이 괴리가 가장 많은 거야. 여기가 너와 나의 괴리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유일주 약간 부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정적이라기보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왜냐면 계유일주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해 헌신하라는 뜻이지. 너의 기운을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이게 계수 자체가 실제로 이 계약이거든. 또 이것도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내가 그대를 위해서 이런 어떤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즐긴 다음에 잘 썼다면 나에게 수수료를 줘. 내가 너한테 서비스 했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내가 보낸 시간만큼의 수수료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한 모든 직업군에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유축이라는 이 자체가 배우자의 돈,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또 배우자를 떠나서 동업자의 돈, 아주 가까운 누군가의 돈.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사유축이 항상 배우자 중에 주식 투자하거나 본인 주식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캐피탈. 예, 경금이 캐피탈이거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금융 돈이란 말이야. 결국은 그런 돈의 계약이 우리가 결혼이잖아요. 그럼 사유축은 뭐냐면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서비스를 할 테니까 월급을 줘. 이런 거죠. 공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유시인데 모든 행동에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훌륭한 경금, 훌륭한 유금은 최선을 다해서 온 몸을 부서뜨리고 고액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야. 유금의 사유축의 행복. 근데 사유축 가지신 분들이 내가 정말 온몸을 부서뜨리고 일을 했는데 소액을 가져올 때, 이럴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만한 정당한,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몸이 부서지게 안 했으면은 조금 가져오세요. 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직업군에 모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거거든. 이 계유는. 자, 그럼 우리가 계수에 대해서, 계수는 기본적으로 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계유라 쓰고,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금, 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유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임자에서 왔거든. 이 나봄으로 목이지. 임자에서 왔거든. 임자가 뭐냐면, 아주 근사한 선물 상자 안에 앞치마가 들어있어. 뭐 이런 거야. 임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럴듯한 어떤 굉장한 어떤 상자 안에 송월 타월 2장 들어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약간
그래서 그 안에다가 송월타월 말고 비단을 넣겠다. 이게 임자의, 항상 자기 자신이 나는 굉장히 그렇다는 상자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있지. 송월타월 2장 딱 있는 거. 약간 이런 자격지심이 좀 있어. 그래서 그 안에 항상 비단을 채우려고 하거든. 이 계유가 임자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딱 봤을 때 계유, 편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 위에 목이다 이거야. 너를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 나다 이거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계유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운명이란 도덕과 윤리를 빼야 돼. 행복한 삶이란 욕망으로 가야 돼.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 대신에 그 욕망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네 걸로 해. 그리고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제 별자리에서 4하우스이기 때문에 여기 뭐다? 나만의 방이야, 계수는. 사주팔자 보실 때 엄청 쉬워. 계수가 딱 있다. 천간에, 천간에 지지 말고, 뭐, 계수가 어디라도 하나 있다면. 뭐다? 나야. 그 나는 또 어떤 나다? 내 거야. 그럼 그 내 것도 뭐다? 그냥 난 방에서 쉬고 싶다야. 계수라는 건 요런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계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 더 있어. 요게 누군지 얘가 같이 누워 있는 거야. 얘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이건 일심동체야. 그래서 항상 계유일주는 용량초가다.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가서 소변을 같이 봐줄 수는 없는 거야. 대변을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혼자 왔어. 이 세상에 혼자 왔고, 혼자 가는데, 나와 일심동체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 이 방은 용량초가지. 그래서 이 계유가 상당히 누구하고 함께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가,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쉬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계유일주는 뭐 굉장히 이 유금이라는 자체가 저녁 5시 이후 혹은 아주 추운 곳, 쌀쌀한 곳에서 이 뛰는 아이야. 이 폭발력이. 정말 남들 다 들어놓이는데 혼자 살얼음 위에 올라가서 종치는 애거든. 그래서 그러한 전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막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유가 예를 들어 계유일주가 뭐 장군님이다. 뭐 아니면은 뭐 이라크에서 막 이런 많거든. 총 쏘는 사람. 그다음에 막 잡도 타고 막 엄청 경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유금이 원래 그런 거거든. 함부로 할 수 없는 데 가서 칼 들고 설치는 거야. 이게 그러한 그 정도로 대담한 사람이 목적이 뭐야? 집에서 TV 자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계유라고 해도 오랜만에 연락을 넣어보면 집에 계세요. 주부야. 아니면 결혼했어. 뭐 아니면 동거해. 뭐 아니면 결국 동거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어.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계유일주는 동거하겠지. 요즘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지금 방에서 참 아무리 대단한 인물도 결국은 결론이 방에서 있고 그냥 나를 추구하는 애기일 뿐이야. 애기. 응? 유아라, 유아. 자, 그런데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자, 여기가 목이고요. 이젠 알겠지? 여기가 수야. 그런데 사실은 화지. 그 다음에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화인데 사실은 수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계유를 할 때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 별자리에서 1, 2,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 상대적으로 똑같은 시간인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매우 더디 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응?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동에서 청소년기 같은 거야. 아동. 목은 애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서 있지. 요 올라오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목이 있거나 아니 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가. 응? 아주 느리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여기보다 좀 빨리 가고 여긴 더 빨리 가고 여기는 순삭이야, 순삭. 그래서 지금 병진, 지금 우리 계묘년이죠. 계묘년만 보면 안 돼. 이 만세력에서 계묘가 이 지역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이 기운이 6줄에서 이쪽에 기운이 가거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순삭되고 있잖아. 완전 빠른 거야.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 화가 많으신 분들 있지. 그런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생의 어떤 종지부를 인생 초반에 초장에 끝내야 된다. 초장에 10대 20대 때 그냥 막 취업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거를 근데 이제 거꾸로 해 보통. 그래서 화들은 보통 거꾸로 해서 나이 40, 50에 철든다. 그런데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더디 간다. 어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계 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뭔가 인위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혼도 나고 이러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뇌가 연그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나 어른이 되면 뭐 할 거야. 꿈이 많잖아. 그런 꿈동산들. 청춘은 시간이 지금 잘 안 가. 느리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수는 계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금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어? 이 계유 자체가 뭐냐면은 아주 모든 것에 아주 단칼에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아주 명쾌하고 뒤처리 잘하고 순식간에 일하고 빨빨빨빨 하고 성실하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여기는 아주 성숙한 거거든. 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도 잘 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계유일자한테 연락을 넣어보면은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어. 아직도 그대로야. 너에게 모든 걸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약속 시간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말로 이 유가 입구자잖아. 이 말을 말하는 구업을 짓는다 이게 말하자는 게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어. 뭔가 굉장히 너를 위해 모든 걸 하겠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현실을 살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살지.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 항상 우리 집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거야. 이게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시간이.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벽보고 얘기하는 느낌 있지. 예. 그러면 이런 느낌을, 이런 것을 아주 잘, 극복이라기보다 활용하는 거죠. 활용할 이 기질. 이런 기질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선 제가 항상 직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그 타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가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3차 산업이거든.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 되어 있는 상품을 마케팅하거나, 다 되어 있는 어떤 존재가 뭐가 살짝 문제가 생겼으면 고쳐주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들에게 찾아가서, 금액 상담, 경제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경제 컨설팅을 해주거나, 뭐 아니면은 이 계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의 보험 같은 거,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사후 처리라든지, 이 서비스, 커피, 술,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서비스니까. 아무튼 그런 식의 일을 하고, 만약에 뭐 계유가 공무원이다 이러면 이제 복지 이런 쪽에 간다고. 그래서 하고, 의사 이런 거 하고, 자, 좋아. 그것을, 항상 계유일지는 이렇게 키우셔야 돼. 결국은 집 사자. 이렇게 가야 돼. 혹은 내 방을 이쁘게. 이쁘게. 그 다음에 밥 맛있게 먹자. 그냥 집에서 재밌게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거야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신유라는 것은 뭐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결론도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근데 이제 계유는 전혀 달라.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가장 이상적인 계유는 하고 무조건 저축해야 돼. 남 주면 안 돼. 쫙 끌어. 돈을 쫙 끌어. 그 사람의 기를 쫙 빨아. 다 빨아. 빨아 먹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를 위해 써야 돼. 오직 나. 남편, 나. 아시겠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셔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고 나 이쁜 옷 입고 이쁘게 살자. 이런 거. 맛있는 거, 인테리어 하고. 왜 어떻습니까? 꼭 나라를 구해야 됩니까? 선생님, 제 친구 중에 계유일주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봉사를 하고 돈도 많이 버는 변호사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하지 않고 뭐 인권을 위해서 지금 백방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대화법이야.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법. 그랬을 때 계율주는 자기 방에 가서 자기 혼자 뭐 한다던데? 결혼이 꿈이라던데? 남자랑 사는 게 꿈이라던데? 여자랑 치킨 먹고 이런 게 꿈이라던데? 자기 집안에 있는 게 꿈이라던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대답해 주냐면, 이야, 정말 그 계율주 진짜 포부가 크네. 야, 쌤 저치요 계율주인데 굉장히 이타적으로 희생하던데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해. 이야, 포부가 크다. 와, 이 세계 최고의 금융왕의 부인이 되려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야. 그 계유에게 상담할 때는 절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희생해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더 안 해. 더 안 해. 더 안 해. 그리고 더 부담스러워. 그래서 결국은 내면의 평화가 중요하지 않니? 건강이 중요하지 않니? 나중에 은퇴해서 이쁜 궁전을 짓고 혹은 편안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그죠? 너무나 복잡하고 섬세한 거야. 어떤 사람이 계유일주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아픈데 약도 사다 주고, 응? 막 아픈데 와가지고 진도 들어주고 이런 계율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오해하는 거야. 아, 저 친구는 천사구나.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응. 계율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타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누가 나에게도 이렇게 헌신을 해줬으면 좋겠네라는 매우 강한 뉘앙스를 갖고 말로는 나에게 빚을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친구야. 이건 그냥 내가 공짜로 다 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 계유일주가 굉장히 몸 많이 쓰고 고생하고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한다면 반드시 그 친구에게 보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굉장한 어떤 프렌드가 될 거다. 잊지 않는다. 개수의 장점이 뭡니까? 예, 개수의 장점. 은혜 갚잖아. 응? 은혜를 갚아. 그래서 그렇게 요 계유일주에 대해서 해봤고, 예, 할 말이 많은데,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편인이잖아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수업에서 여기가 편인이잖아, 그치?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노 하는 것을, 남들이 노 하는 것을 난 예스 하에서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뚫고 가겠다라는 게 편인의 로망이거든. 그러면 요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뜻이야. 제 이론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 유라고 하는 자체가 편인이야. 그치? 이 개수의 편인이잖아. 그래서 이 개수라는 자체가 그냥 상관의 에너지를 갖고, 개수가 상관이라는 게 아니라 개수 자체가 상관 성향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 상관은 어떤 것이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거야. 저도 상관이 많지만 상관은 밖에 안 돌아다녀. 그냥 이 안에서 고뇌하고, 철학하고, 개똥 철학이지?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사람이야. 집에 있는다고 상관은 엄마 돌아다니지 않아. 항상 독서하고 책 읽고 이런다고. 근데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십성 가운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믹한 로망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괴리율이 크다. 괴리율.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처럼 이게 자기 혼자 있길 좋아하는, 자기 혼자는 아니지만 자기의 내면 개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 편인을 깔고, 그 다음에 남을 깔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 현실 속에서는 남에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다 어머니에게 다 내놔야 되고 이런 어떤 또 편인이기 때문에 뉴욕의 맨해튼도 가고 싶고 워싱턴의 DC에도 가고 싶고 이런 어떤 대단한 어떤 이런 이 포부가 있는 사람이거든, 개이고. 그래서 이게 괴리율이 너무 크다는 거. 근데 우리 집이 여기서 이 계율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계류율 때문에 이 계유가 잘 되려면요. 큰 투자금이 필요해. 돈이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항상 나만 투자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또 양육자와의 갈등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주가 행복하게 사는 이 방법은 아예 애초에 인생 설정할 때부터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 투자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지지가 항상 현실이라고 했잖아. 지지가 이 유 때문에 이 개수하고 이 유는 굉장히 괴리율이 크단 말이야. 이러한 그 고민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또 아주 예술적인,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목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결론 자체 내가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저렇게 똑똑하던 계유일주가 전화해 보니까 그냥 집에 있어. 뭐 저렇게 예쁜 계유가 혼자 뭐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나 보고 있어. 약간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여기서 속에서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계율주 하면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 계유에게 이제 돈이 필요하거든요. 목이라는 게 돈이잖아. 그치? 부자가 되고 싶은데 계율주는 자꾸 횡재를 하려고 해.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첫째, 계유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떠올려, 머릿속에. 그럼 만약에 뭐 집이 필요하다. 아니면 명품백이 필요하다.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좀 약간 긍정적인 거 해볼까? 나는 고액 연봉이 필요하다. 만약에 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도 고액 연봉을 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액 연봉을 받고 싶겠지? 요게 두 번째 생각이야. 자, 세 번째는 뭐다? 아하. 그러면 그들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자. 항상 타인을 이 행위가 없으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어. 방법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원하면 쟤도 원하겠지. 너 타인도 원하겠지. 그러면 그 타인부터 먼저 부자가 되게 해주자. 혹은 뭐가 되게 해주자. 뭐 걔가 결혼하고 싶지? 그러면 걔가 결혼하도록 도와주고 내가 노력해서 전부 걔가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해주자. 걔를 결혼을 시키자. 눈물을 흘리며 속에서. 응? 그래서 해주면 걔가 나한테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를 주겠지. 요 작전, 요 마인드가 계유에게 굉장히 필요해.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쫓아다니고 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너는 그거 갖지 마. 나 혼자 다 할 거거든. 나 그래서 난 좀 좋은 결혼 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래에 금이 있는 거거든. 그다음에 이제 이 금목 자체가 화수는 배경이고 금목 자체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묘한 어떤 이 괴리율이 아주 커. 그거를 좁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좁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내 계좌에 돈이 쌓이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그 돈이 쌓는 방법을 그냥 한 푼 두 푼 아끼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또 생각하는 거야. 쟤는 뭘 갖고 싶을까? 항상 기운이 이렇게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그럼 내가 가서 해주고 난
수수료를 받아야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일반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도 항상 생각하고 이 실천해 나가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시간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난 아직도 집에 있지. 이렇게 자꾸 되면 그러니까 뒤처지는 느낌 때문에 아예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